쏜나 골! 쏜나 골! 야, 손흥민 선수 나가고 나서 퇴장 나오고, 야, 이거는 요리스도 못 막지, 이거는. 네, 토트넘이 A매치 주간이 끝나고 가진 첫 번째 경기, 콘테 감독이 없이 치른 첫 경기 에버튼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 내용이 정말 와, 이 새벽 4시 킥오프 경기였는데 이 경기 보느라고 밤새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선발 출전했고요. 워낙 부상자가 많은 팀이라 예상했던 라인업이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 그리고 이제 클루셉스키가 나왔고요. 양쪽 측면 윙백 자리에 페리시치하고 페드로 포로가 나왔고, 요리스 골키퍼가 오랜 부상에서 돌아와서 선발에 복귀를 한 거, 이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근데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콘테 감독이 떠났지만 콘테 감독의 축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아무래도 스탈리니 수석코치가 감독 대행 자리를 물려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 자원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선수 구성도 그렇고 축구하는 내용도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원에서 이날 특히 좀 상대 두쿠레 선수가 에버튼 퇴장을 당하기 전까지 중원 싸움의 재미를 못 봤고, 그래서 측면 쪽으로 계속해서 공을 밀어내고 측면 쪽 돌파 크로스 요거에 많이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콘테 감독 시절, 그러니까 지금 스탈리니 감독 대행이 왔지만 콘테 감독 축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뭐 콘텔리니호다, 스탈리니호가 아니라 콘텔리니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변화가 없었던, 게다가 선수들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지 않아서 케인도 이날 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은 많이 좀 막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좀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어요. 몸도 좀 가벼워 보였고, 동료들이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미리 좀 그 스프린트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뭐 어쨌든 그런 몸 상태라든가 노력하고는 별개로 기회를 거의 잡지를 못했습니다. 슈팅을 한 개도 때리지 못했고요. 키패스 하나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뭐 볼터치 자체도 27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패스 20번 시도해서 16번 성공하면서 이제 패스 성공률이 그래도 80%. 근데 전체적으로 공격 지표를 많이 만들기가 힘든 경기였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AI 평점도 높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스탈리니 감독 대행이 선수 교체를 딱 두 자리를 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랑글레를 빼고 산체스를 넣은 거, 그리고 82분에 손흥민 선수를 빼고 루카스 모우라를 넣은 건데, 요 두 개가 다 그렇게 좀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산체스도 좀 실수가 있었고, 특히 루카스 모우라, 루카스 모우라가 공식 시간으로는 82분, 그러니까 81분 때에 손흥민 선수 대신해가지고 교체 투입이 됐는데 6분 만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너무도 어이없이 상대 발목 보고 들어가는 태클 때문에 옐로우 카드 없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 레드 퇴장을 당했어요. 에버튼이 후반 14분께에 두크레 선수가 그 혼전 상황에서 해리 케인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역시 다이렉트로 퇴장을 당했는데, 좀 답답했던 건 뭐냐면 그 뒤에 이제 혼전 상황에서 숫자적으로 우위였잖아요. 근데 그 우위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쉽지 않은 경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로메로가 올라왔을 때 PK를 만들어내가지고 요거를 해리 케인이 PK를 성공을 시키면서 앞서갔는데, 그 뒤로 경기 운영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아니 한 명이 더 많고 원정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리드를 잡았는데 주도권을 갖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계속 그 에버튼 선수들이 볼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에버튼 진영보다는 토트넘 진영에서 경기가 대부분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경기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판에 한 방을 얻어맞고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경기장 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토트넘의 순위는 3위였습니다. 이렇게 순위표 보면 토트넘이 이제 5위로 이번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경기 수가 다른 경쟁팀들보다 좀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에버튼전을 승리를 했다면 승점이 52점이 되면서 단독 3위로 올라가는, 무려 3위로 올라가는, 이런 축구를 하는 팀이 프리미어리그 3위라는 게 너무도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3위가 그러니까 손흥민이 뛰고 있을 땐 3위인 채로 손흥민 선수가 나왔는데, 그 뒤로 경기가 망가지면서 그래도 4위에 여러분, 맨유 뉴캐슬하고 승점이 같은데,
경기 수는 토트넘이 2경기 많기 때문에 사실상 더 순위가 낮죠. 근데 아무튼 현재 스코어 맨유보다 득실에서 앞서면서 4위 자리를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는 자리를. 그러니까 이날 경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록을 봐도 이날 에버튼이 슈팅을 2배 더 많이 했고요. 뭐 유효 슈팅은 3배 더 많이 했고요. 점유율은 토트넘이 많게 기록은 됐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위치에서 볼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곽으로 그러니까 낮은 위치, 그러니까 박스 안쪽에서부터 빌드업을 하면서 낮은 위치에서 볼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공격을 올라오는 과정에도 페리시치 포로,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아무래도 좀 더 비중이 높죠. 측면 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좀 깔짝깔짝 대다가 슈팅할 수 있는 위치까지 못 오고서는 계속 볼을 뺏기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참 너무 좀 깝깝합니다. 선수 구성이 지금 에버튼 지금 강등권 팀이거든요. 18위였는데 이번 이 경기 승점 1점 따가 15위로 올라왔는데 이제 이런 팀 상대로도 이렇게 좀 우세를 점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와, 이 팀 진짜 어쩌려 그러나. 근데 참 여러 가지로 운도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도 어쨌든 지금 탑4에 계속 머물러 있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서 있고 숫자가 많은데 왜 그렇게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스탠리 감독 대행 체제로는 답이 없지 않나. 가급적 올 시즌 끝나기 전에 감독을 새로 영입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 슈팅이 기록은 안 됐지만 그 옵사이드, 그러니까 전반 42분께 측면에서 돌파하면서 좋은 슈팅 기회를 한번 만들어내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옵사이드로 기록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슈팅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좀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막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결과적으로 부실했다 봐야죠. 공격 포인트도 없고 팀의 어떤 그 승리를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몸도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이 팀이 공격적인 컨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슈팅을 기록을 못했던 것이지 손흥민 선수가 뭐 이날 승리를 못 거둔 거에 대해서 뭐 책임을 크게 질 만한 경기는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셉셉이가 이날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클루스스키를 좀 더 그 손흥민 선수로도 뭐 뺄 수 있는데 빼더라도 같이 빼서 단주마하고 모우라를 넣어가지고 활동량을 좀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시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약간 좀 애매하게 랑글레 빼고 랑글레가 부상이 있었다면 뭐 제 말이 틀리겠지만 산체스 투입하고 또 모우라 투입을 했는데 이 두 개가 다 망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어쨌든 감독 대행으로서 지금 공식 감독 대행으로는 첫 경기를 지금 진행한 거잖아요. 낙제점을 받을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그 리그 100호 골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슈팅 기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골 넣기가 참 힘든데 동료들의 도움도 너무 좀 아쉽고요. 이날 특히 이제 양쪽 측면 페리시치하고 포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아예 되도 않는 위치에서 슈팅을 해가지고 크게 빗나가는 장면도 나왔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팀이 너무 어수선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도 약간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팀은 정돈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경기 중에 찾아온 비교적 이른 시간에 본인들의 손에 주어졌던 수적인 우위라는 카드도 활용을 좀 못하면서 리드했던 경기를 좀 어이없게 그것도 90분에 골 먹었어요. 90분에 골 먹고 1대1로 좀 비기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뉴캐슬하고 맨유하고 승점은 같습니다. 근데 경기 수가 2경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에 또 뉴캐슬하고도 붙고 맨유하고도 붙습니다. 요 두 경기 최소한 뭐 이기는 게 최선이겠지만 최소한 지면 안 되는 그런 경기들입니다. 지면은 사실 승점 6.0이니까 지금 브라이튼도 있고 브렌트포드도 있고 지금 리버풀도 뭐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뉴캐슬 맨유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만 리그 6경기 하거든요. 적어도 앞에 3경기에서는 승점을 6점 이상 따야 되는데 일단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거의 가져가는 것 같다가 놓쳤기 때문에 이건 타격이 좀 클 것 같고 근데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해리케인마저 지금 점점 깔아앉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포메이션의 변화라든가 선수 구성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감독 경질 효과로 기대할 수가 있는 요소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콘테 축구를 반복했던 이 스탈리니 감독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행 데뷔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나갔다는 건 너무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 대표팀에 와서 좋은 경기 펼치고 떠났지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좀 약간 설화에도 휘말렸었고 본인은 전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리고 또 그 외할아버지 상도 당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수선했을 텐데 자, 아무튼 오늘 또 경기 몸 상태 나쁘지 않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다음 경기에서는 또 좋은 모습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너네 경기 잘 못하면은 그 경기 시간이라도 좀 우리 보기 편한 시간대 해주라. 왜 이렇게 늦게 하면서 경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참 오늘도 쏨나골로 손흥민 나가고 골을 먹으면서 토트넘이 1대1 비겼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